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그만큼 어렵고 사실은 그린벨트에서 모든 게 허가내기가 참 까다로워요. 그렇지만 그린벨트를 알면 다른 공법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다시 1강부터 했던 건데 보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그린벨트 안에서 단독주택을 짓는 방법, 그죠? 이번 시간에는 그린벨트 안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방법. 근린생활시설은 종류가 많죠. 뭐 휴게음식점도 있고 제과점, 일반 음식점, 뭐 카페, 이용원, 뭐 의원, 뭐 여러가지 하여간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것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으세요. 그 웬만한 유튜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근린생활시설의 요건에 보면 세부 기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 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사람들이 달랑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특히 이렇게 강의했던 분들은 빨리 그 영상 내리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죠. 이것은 아닙니다. 대전제는 바로 위에 있어요. 대전제는 바로 위에 있고 이런 조건이 맞았을 때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달랑 그냥 뭐 5년 이상 거주자가 근생을 지을 수 있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유튜브나 한번 다른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잘못된 지식들이,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뭐 유튜브 썸네일을 혹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뭐 근린벨트에서 5년 이상 거주자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 물론 지을 수 있죠.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빠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짧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서. 자, 근린생활시설 나와 있죠. 자, 증축 및 신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그죠?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이거예요. 어떤 거냐? 주택을 용도 변경한 근린시설 또는 어쩌고저쩌고 신축된 근생만 증축할 수 있다. 증축은 이것만 증축할 수 있어요. 그죠? 주택을 용도 변경했다거나, 그죠?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은 증축할 수가 있죠. 증축의 첫 번째, 증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증축, 근생의 증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증축이 있으면 신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축. 그럼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거냐? 두 번째, 여기 있죠?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또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근생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제가 좀 가르친 것들은 다 생략한 거예요. 굉장히 법조문이 까다롭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근생을 증축할 수 있는 건, 그죠? 주택을 근린생활로 용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신축된 근생만 증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아야죠. 건폐율 용적률은 아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근생을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요거죠.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나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건축물이 주택이 있었던 토지, 요것만 신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나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죠? 나가 뭐였죠? 나가. 그린벨트 시정 당시부터 어쩌고저쩌고 그거잖아요? 신축할 수 있는 조건. 신축할 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근생시설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이게 뭐냐면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공공이축권. 공공이축권. 공공이축권을 가지고 세 번째. 공공이축권을 가지고 신축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근생을 신축할 수 있는, 근생을 증축이나 근생을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밖에. 이게 대전제예요. 대전제. 그렇죠? 대전제인데 첫 번째 증축할 수 있는 것은 주택이 있다거나 또는 신축된 근생을 증축할 수 있고, 신축은 그린벨트 시정 당시부터 지목이 되다든가 그린벨트 시정 당시부터 기존에 주택이 있다든가 이것들만 신축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 2번 외에도 또 하나가 있죠.
공공이주권을 활용해서 신축할 수가 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공공이주권을 통해서 신축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죠.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그죠?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읽은 사람들은 5년 이상 거주한다가 건생 지을 수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반만의 말씀이에요. 그죠? 요 조건이, 이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주권이 있든지 요런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 조건 세 가지, 이 두 가지 조건, 2번하고 3번 조건이 맞아야 돼요. 둘 중 하나가 맞아야 됩니다. 이주권이 있든지, 그죠? 아니면 개발 제한구역 당시부터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그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물론 여기는 5년 이하를 거주한 사람은 200제곱미터, 5년 이상은 232제곱미터, 지정 당시 거주자는 300제곱미터까지 허용이 가능해요.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린생활시설에서 지을 때, 그린벨트 안에서 근생, 카페를 짓고 싶어 할 때,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5년 이상 거주하면 이게 답니까? 제가 유명한 유튜브도 그래요.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다 근생을 지을 수 있대. 뭐 이게 그러면 그린벨트가 완전 개판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린벨트에서 근생을 지키기 위한 요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요런 이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은요, 요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주권 플러스 5년 이상 거주자. 이해 가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휴게음식점하고 일반 음식점이 있죠.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휴게음식점은 술을 팔 수가 없죠.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팔 수가 있죠.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막 국도변 가다 보면, 아니면 그린벨트 안에 가다 보면 대부분 휴게음식점들이 많아요. 그죠? 특히 이제 등산로 입구에 대부분 다 그린벨트거든요. 그런 데는 대부분 영업 허가증을 보면 휴게음식점으로 하고 된 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원칙은 이런 데서는 술을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세상에 법대로만 가겠습니까? 내가 씨발 등산 실컷 힘들게 하고 내려왔는데 술을 먹고 싶은데 시원하게 맥주, 막걸리, 뭐 동동주에다가 도토리묵 먹고 싶은데 뭐 그것까지 솔직히 너무 야박하잖아요, 세상이. 뭐 이렇게 법을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죠? 지금은 사실은 웬만한 데는 다 팔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가셨죠? 그래서 또 하나, 그런데 이런 조건이 필요한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린벨트에서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임야 또는 경지 정리된 농지에서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에서 제외해야 된다. 나와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주택이나 그런 것들은 도로 상하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건은 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근생이나 주택을 지으려면 아까 같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고, 임야, 절대 농지에는 못 짓고요. 그죠? 도로, 상하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천으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일정 떨어져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봤고, 그래서 이제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임야 또는 여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주택 또는 근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뭐 이제 용적률, 건폐율 나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요거 세 가지, 요거 근린생활시설을 지키기 위한 요것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 5년 이상 거주자도 이 주권이 없으면 못 진다. 이해 가셨죠? 감사합니다.